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대천사님께서 축복과 사랑과 감사를 송출 중입니다. 같이 진행합니다. 자, 저번째 데미안 첫 번째 시간에는 데미안을 만난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영향을 많이 받죠.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친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열린 것 같습니다. 확장됐죠.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여러 마마인들,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북살롱, 책추님, 조우석 코코치님, 그리고 우리 북튜버님들 중에 많은 작가님들, 또한 출판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두 다 내 분신이고 내 자아고 확장된 나를 통해서 그들을 또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데미안은 굉장히 아름다운 책입니다. 헤르메네스의 굉장히 독특한 문체를 통해서 이 책을 바라보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네, 다시 시작합니다. 그 말은 내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었으며 아무에게도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는 나의 소년 시절에 수수께끼에 들어맞았다. 데미안이 그때 신과 악에 관해 신적인 세계와 공적인 세계 그리고 묵살당하는 악마의 세계에 관해 이야기한 것은 바로 나 자신 생각이었고 내 자신의 신화였고 두 개의 세계 또는 세 개의 두 절반에 관한 즉 밝은 절반과 어두운 절반에 관한 나 자신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나의 문제가 모든 인간의 문제이며 모든 생명과 사색의 문제라는 인식이 마치 성스러운 그림자처럼 호련히 나를 스쳐갔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이렇듯 심각한 비밀을 폭로하면서 내 친구에게 옛날 유년 시절부터 품고 있었던 두 개의 세계라는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곧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이 자신에게 공명하고 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과거에 내게 기울였던 것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굉장한 친구죠. 그리고 내 눈을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나는 눈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눈초리에서 그의 묘하고 짐승 같은 초시간적인 것, 그 상상할 수조차 없는 나이를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에 그 문제에 관해 더 이야기해보자. 그는 달래면서 말했다. 네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난 알아.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 또한 한 번도 네가 생각한 바를 전부 겪어보지 못했다는 것도 알겠지? 그것은 좋지 못한 일이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만이 가치가 있는 거야. 넌 너의 허용된 세계가 단지 세계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도 인식했단 말이야. 그리고 넌 마치 신부님과 선생들이 그렇듯 그 두 번째 절반을 은폐하려고 애썼던 거야. 그건 성공할 수 없을걸? 한번 생각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나 성공할 수 없는 거야. 그의 이야기는 깊이 가슴을 쳤다. 사실상 금지된 추악한 것들도 현실에는 존재한단 말이야. 너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런데 그것들은 일단 금지되어 있거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단념할 수밖에 없어. 난 살인과 온갖 가능한 악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단순히 그것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진해서 범죄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야. 우리가 오늘 그 문제를 결론을 낼 수는 없겠다. 달랬다. 틀림없이 살인을 하거나 소녀를 능욕해서는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나 너는 아직도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이라고 불리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가지 못했어. 넌 겨우 진리의 한 조각을 감지한 것뿐이야. 다른 조각들이 더 올 거고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거야. 넌 지금 그러니까 1년 전부터 네 안에 어떤 충동을 지니고 있었던 거야. 그건 다른 모든 충동보다 더 강하거든? 그래서 금지된 것으로 간과되는 거야.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 사람이나 다른 많은 민족들은 이 충동을 일종의 신성으로 삼고 굉장한 축제를 올리면서 그것을 신봉했지. 금지된 것은 그러므로 영원한 것은 아니며
변경된 수도 있단 말이야. 오늘 당장이라도 여자와 함께 신부님한테 가서 결혼을 하면 누구나 여자와 잘 수 있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민족도 있어. 오늘날에 있어서도 역시 다르단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는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을, 자기에게 금지된 것을 제 자신의 힘으로 찾아내야 하는 거야. 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경험한 것만이 내 것이죠.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관념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 생각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춤을 춥니다. 자, 우리 싱클레어의 인생은 참 밝고 긍정적이지만 굉장히 많은 이 사춘기 시절에 겪었던 이 내면의 좀 복잡함들을 참 표현해내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나는 고향과 부모님의 집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누이들과 정원을 보았고, 나의 조용한 고향집 침실을 보았고, 학교와 시장을 보았고, 데미안과 견진성사를 보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밝은 광채에 쌓여 있었고, 근사하고 신성하고 청순했다. 비로소 알게 되었지만, 아니 몇 시간 전까지도 나의 것이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주를 받고 이미 나에게 속해 있지 않으며 나를 내쫓고 증오의 찬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는 그것이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이 싱클레어에 대해서 굉장히 착한 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유용한 시민이 되고 나의 본성이 다른 길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끊임없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친구가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사건을 만나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굉장히 안 해본 감정을 느끼는 거죠. 친구들을 또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았었을 것을, 그죠? 하지만 모든 것은 경험하기에 달랐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나는 비로소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 소년다운 귀염성은 나에게서 전부 사라져버렸다. 학교 기숙사에서 처음엔 귀염을 받지도 존중을 받지도 못했다. 처음엔 놀림을 받고 그러고 나서 따돌림을 당했으며 음산한 놈, 불쾌한 변태자로 여겨졌다. 더 과장해 보여주었다. 그리고 언제나 외견상으로는 가장 남자답게 세상을 멸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독 속에 파묻혔다. 참 독특한 친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혼자 고독을 씹는 친구가 있는데 다 이렇게 쳐다보겠죠. 쟤는 뭐 하고 있나? 그때 이렇게 알폰스 베크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친구는 나이 어린 애들에게 언제나 비꼬기를 좋아하고 아저씨 티를 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에게 조금도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어디 내기를 해도 좋아. 너 시를 짓고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염려할 거 없어, 싱클레어.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렇게 저녁 안개 속을 가을의 사색에 잠겨 거닐 땐 반드시 사연이 있는 법이야. 어휴, 이 친구 저 레이더 망에 걸렸네요. 베크는 즐거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마침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얻은 것이다. 자, 이 베크라는 친구가 이 싱클레어를 근사한 놈, 제주꾼이라고 불렀어요. 내 가슴은 이야기하고 알리고 싶었던 막혔던 욕구를 용솟음쳐 흐르게 하고 그것을 인정받고 나이 먹은 사람에게서 제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기쁨에 한없이 부풀어 올랐다. 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구를 여기서 탁 터뜨립니다. 이제 일이 생기겠죠. 베크는 나에게 새파란 풋내기라고 혹독하게 욕을 하긴 했지만 과감하게 날 돌보아줬다. 어떻게 돌보아줬을까요? 그는 반쯤 떠매다시피 하여 나를 기숙사로 부축해 데리고 가서 열려있는 창문으로 함께 숨어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극히 짧게 죽은 듯이 자고 난 다음 괴로운 마음으로 잠을 깼을 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나를 엄습해왔다. 자, 술을 먹기 시작했네요. 술을 먹고 이제 또 무엇을 할까요? 나의 내면은 이런 상태였다. 사방을 헤매고 이 세상을 얕잡아 본 나여. 정신이 자만으로 가득 차 데미안의 생각에 공명하던 나여. 쓸모없는 인간이며 추잡한 놈이고 술에 취해 더럽혀지고 구역질이 나고 저열하며 거친 짐승 같은 놈. 어이구, 아주 나쁜 것은 다 자기한테 퍼붓네요.
우리 학교에서는 폭주가 성행했고 난행이 속출했다. 그런데 저도 경험을 해보았지만 무언가 나의 인생에 나를 쭉 빨아들이는 뭔가가 만나기 전에 이런 통로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통로가. 드디어 사랑이 찾아옵니다. 그 봄날에 공원에서 내 마음을 몹시 끄는 젊은 처녀 베아트리체를 만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내가 반한 여자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한 적이 없었죠. 불현듯 다시금 내 앞에 고귀하고 숭고한 영상이 나타나요. 어떠한 갈망이나 충동도 나의 내부에 있는 경건과 숭배에 대한 소원만큼 그렇게 깊고 그렇듯 열렬한 적은 없었다. 그 여자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단테는 읽지 않았지만 영국판 그림을 보고 그 여자에 관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아트리체의 숭배는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 어제까지 냉소꾼이었던 내가 지금은 성자가 되려는 목적을 품은 사원의 하인이었다. 너무 귀엽다. 그런 것 같아요. 신에 대한 이 믿음과 자신에 대한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술적인 그런 신의 능력이 특출나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싱클레어도 마찬가지죠. 이 베아트리체에 대한 확고한 자기 마음, 그 감정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새로운 신념에 대한 표현을 찾으려고 시도한 한 가지, 그것이 그림인데 나는 그때 독방을 차지했다. 깨끗한 종이와 그림 물감, 붓을 주워 모으고 팔레트, 유리잔, 도자기 접시, 연필을 준비했다. 조심스럽게 시작했고 얼굴을 그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신의 안에 들어있는 저 깊은 바다와 같이 정말 풍요로운 곳에서 나오는 끄집어내는 이런 무엇이 만들어졌을까요? 완성된 그림 앞에 앉아있자니 그것은 나에게 야릇한 인상을 주었는데 신의 초상의 일종이거나 신성한 가면 같아 보였고 절반은 남성이요 절반은 여성이며 나이도 없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으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남모르는 생명에 충만해 있으면서도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얼굴은 무엇인가 말할 것이 있는 것 같았고 나에게 있어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누구를 닮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그러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갑자기 이 그림의 정체를 알아버렸다. 누구였을까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난 그 그림을 숱 많은 갈색 머리칼과 반은 여성적인 그 입을 그리고 기이한 밝음을 지닌 그 억센 이마를 바라보았다. 벌떡 일어났는데 그가 누구였을까요? 데미안이었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방학 중에 이제 고향을 찾아갔을 때 데미안을 만납니다. 자, 악수를 청하는 데미안. 너 많이 컸구나. 여전히 똑같이 나이 들어 보였고 똑같이 젊어 보였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며 다른 이야기들만 나누었다. 자,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살짝 숨는 것 같습니다. 이봐, 싱클레어. 너에게 불쾌한 소리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어. 그런데 말이야, 무슨 목적으로 지금 네가 네 잔을 들이켜고 있는지 우리 둘 다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네 내부에 있는 너의 생명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걸 알고 있거든. 우리 내부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 해내는 누군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지극히 유익한 일이야. 먼저 실례할게. 빗소리에 한밤중에 깼는데 이제 바닥에 본인이 예전에 그렸던 데미안의 그림이 젖어 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리려고 책 사이에 껴놨는데 입 모양이 완전히 데미안의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되게 신기한 일이죠. 나는 그 문장의 새를 새로운 종이에 그리기 시작했다. 그 새의 본래의 모양을 나는 똑똑히 알지 못했다. 낡아서 때때로 색칠을 했기 때문에 그 새가 머리 위에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내 그림에선 황금빛이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려나가 며칠 만에 완성했다. 그래서 데미안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설사 내가 붙일 곳을 알았다 하더라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나 그렇듯이 그 꿈과 같은 예감 속에서 설사 그것이 도달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그에게 그 새 그림을 보내기로 결심했고 예전
옛날 주소를 그 위에 적었고 발송했습니다. 내가 그린 꿈의 새는 길을 떠나 나의 벗을 찾았다. 매우 신기한 방법으로 나에게 회답이었다. 자, 내 책에 꽂혀 있는 거죠. 어떤 쪽지가. 그래서 그것을 무언가 펴보았는데 나는 깜짝 놀라 그 문장을 읽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하여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그 글에 계속 이제 온 신경이 다 팔려서 수업에는 도저히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수업, 폴란드 선생의 지도하에 헤로도토스를 읽었다. 그 강독은 나를 흥미롭게 하는 몇 안 되는 과목에 속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책을 펼쳤으나 그 해석을 따라가지 않았으며 나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데미안이 그 당시 종교 수업 시간에 나에게 말했던 것이 얼마나 정당했는가를 아는 것을 이미 몇 차례 경험하였다. 사람이 아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역시 나는 그렇게 앉아 헤로도토스와 학교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뜻밖의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의 의식을 섬광처럼 내리치는 바람에 질거버려서 정신을 차렸다. 큰 소리로 아프락사스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 첫머리는 듣지 못했으나 폴란드 선생은 설명을 계속하고 있었다. 우리는 고대의 그 교파와 신비적인 단체의 견해를 합리주의적인 관찰의 입장에서 단순하게 소박한 것으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과학은 고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철학적이고 신비적 진리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때로는 사기와 범죄로 이끌어주기까지 했을 마법과 유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한다. 그 소리의 여운이 아직도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틀림없이 존경하는 한 사람의 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단지 임의로 갈라진 세계의 절반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공적이고 허용된 밝은 세계였다. 이상하게 나 자신의 내부에 틀어박혀서 마치 몽유병자처럼 영위해온 나의 생활 속에 새로운 형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생활에 대한 동경, 아니 오히려 사랑을 향한 동경과 잠시 동안 베아트리체를 예배하는 가운데 녹아들어갈 수 있었던 성적 충동이 다시 내부에서 꽃을 피우고 새로운 영상과 목적을 갈구했다. 여전히 어떠한 충족도 나를 찾아주지는 않았다. 그리고 동경을 속이거나 내 친구들이 행복을 구하는 그러한 소녀들에게서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나에게 이제까지보다 한결 더 불가능해졌다. 나는 심하게 꿈을 꾸었다. 더욱 밤보다 낮에. 정말이지 나는 내부에서 스스로 나오려는 것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왜 그다지 어려웠을까? 때로 나는 내 꿈에 나타나는 기운찬 사랑의 자태를 그려보려고 노력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었다. 만약 성공했다면 그것을 데미안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 시점에 우리 싱클레어의 마음 안에는, 저 속에는 이 고름이 잡힐 대로 잡혀서 터질랑 말랑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그 오르간 음악가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에게 옛 시절의 친구가 떠올랐어요. 저는 그가 매우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아니 지구에서 나오려고 하는 한 마리의 새를 그렸어요. 그것을 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제법 시간이 지나 뜻밖의 한 장의 종이를 답장으로 받았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 그 음악가가 아프락사스라는 것은 절대로 우연으로 아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 연주를 해주고 집으로 같이 찾아갑니다. 본인 집으로 초대를 한 거죠. 그 커다란 책장과 책상이 있는 그 방에 들어갑니다. 무슨 학구적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참 많은 책을 갖고 계시는군요. 나는 감탄해서 말했어요. 일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가져온 거요. 나는 아버지 집에 살고 있어. 이봐요 젊은이.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에 살고 있긴 하지만
당신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는 없소. 여기 이 집에선 나의 교우가 그리 존경을 받고 있지 못하거든. 나는 탈선한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존경스러운 어른으로서 우리가 사시는 이 시의 유명한 목사이자 설교가이시오. 당신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나는 재능 있고 전도 유망한 그의 아들이었고 말이야. 그런데 탈선을 하고 얼마간 정신이 돌았던 거야. 그 나는 신학생이었는데 국가시험 직전에 이 성실한 신학부를 떠나버렸던 거지. 내 개인적인 공부에 관해 말한다면 사실상 여전히 이 학과를 전공하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때론 어떠한 신을 생각해내는가 하는 것이 여전히 나에게 최고로 중요하고 흥미있는 일이니까. 와, 이 사람을 만난 다 일이 있단 말이죠. 너무 우연이 아닌 거죠. 우연은 없습니다. 자, 책등을 쭉 훑어보았고 조그마한 램프에 희미한 불빛이 비추고 있는 곳에서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제목들을 보았습니다. 이리 오시오. 이제 철학을 조금 더 연습만 합시다. 성냥을 켜서 자기 앞에 있는 난로 안에 종이와 나무에 불을 붙였다. 불꽃은 높이 올라왔다. 세심하게 주의하면서 불을 쑤셔 일으키고 장작을 집어넣곤 했다. 자, 그 불 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가 관소를 불 속에 던지자 조그맣고 가느다란 불꽃이 솟구쳐 올라왔는데 그 속에서 누런 매의 머리를 가진 새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사그라져가는 난로의 불꽃 속에서 황금빛으로 불에 달궈진 실이 그물 모양으로 모이고 문자와 여러 형상들, 얼굴, 짐승, 식물, 벌레 그리고 뱀 등에 대한 기억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었다. 자, 뭔가 떠올랐나 봅니다. 이제 가야겠어요. 그래, 그럼 가시오. 또 만납시다. 거기에는 피스토리우스 주임 목사라고 쓰여 있었어요. 자, 게다가 다음번엔 옛날 오르간 음악 중에 가장 뛰어난 곡인 북세 후드의 파사칼리아를 들려주기로 약속했죠. 아주 멋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나의 관찰이 어떤 책에 증명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책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축축한 벽의 그 오점 앞에서 그는 피스토리우스와 내가 불을 보고 느낀 것과 똑같은 것을 느꼈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한계를 너무 좁게 그어대고 있어.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개성적인 것이라고 구별하고 다른 것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것만을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이 세계의 온갖 재고품으로 구성되어 있지. 우리의 육체가 어류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서 더 멀리에 이르기까지 소급되는 발달의 계보를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이제까지 인간의 영혼 속에 살았던 온갖 것들을 다 지니고 있다고.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신들과 악마들은 그것들이 설사 그리스인들 사이에 있었건 중국인들 사이에 있었건 혹은 아프리카 토인들 사이에 있었던 간에 모두 가능성으로서 소망으로서 방편으로서 우리 내부에 존재하고 또 여기저기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개인의 가치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내부에 온갖 것이 다 완비되어 있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대화는 대략 이런 식이었는데 그 대화가 나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나 아주 놀랄만한 것을 가져다주는 경우는 드물었다. 우습게 들리겠지. 피스토리우스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그때 저지른 것은 단지 형식상의 착각이었을 뿐이야. 목사는 나의 천직이고 아직까지도 나의 목표야. 단지 나는 너무 일찍 만족했고 아프락사스를 알기도 전에 여호와에게 몸을 맡겼던 거지. 모든 종교는 아름답다네. 종교는 영혼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지금 아프락사스라는 이름을 붙여준 우리의 새로운 믿음은 아름다운 것이네. 싱클레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으뜸가는 믿음일세. 그러나 그것은 아직 갓난애지. 아직 날개도 돋지 않았어. 예배와 도취, 축제와 비의를 지니고 있지 않으면 안 되지. 그는 명상을 하며 자신의 생각에 골몰했다. 이봐, 자네도 역시 비위를 갖고 있군. 내게 말하지 않은 꿈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 굳이 알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말해두겠는데 그 꿈을 실현하게, 그것을 갖고 놀게. 그러면 그것의 재단을 마련해주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하나의 길이니까.
우리가 나와 몇몇 다른 사람들이 언젠가 이 세계를 개선할 것인지 여부는 차차 알게 되겠지. 그렇지만 우리의 내부에서 그것을 매일같이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생각해보게, 싱클레어. 자네는 18이야. 창부 뒤를 따라가지 말고 사랑과 꿈과 소망을 키우게. 아마도 자네는 그것들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있겠지. 그러나 두려워 말게. 자네 같은 나이에 사랑의 꿈을 억눌렀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 그래서는 안 돼. 아프락사스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지.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영혼이 우리의 내부에서 소망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자, 여러분. 우리 BTS가 얼마나 소녀 팬들에게 이렇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는 것에 대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네, 젊은 나이에 본인 마음속에 이 영혼이라는 것들이 원하는 것들을 경험하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아래 세계를 깨트려야 합니다. 자, 젊은 우리 책주님들, 그리고 우리 기적방송국 우주채널 청취자 여러분께 두려움과 걱정은 없음을 알려드리고요. 그것을 이겨낸 나 자신 어떤 마음일지 상상해보는 시간으로